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했었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은 꼭 헤어에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오겠다라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바로 일본의 굉장한 이상한 헤어드레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채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헤어를 바꾼 기념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일본 사건, 일본의 헤어드레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은요, 당시 사건 현장입니다. 자, 이 현장은요, 오다큐 선의 오다큐 사가미하라역 북동쪽으로 대략 한 650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주택가입니다. 자, 6월 9일 오후 5시 45분쯤 어떤 여성의 집에 남자 2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죠.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집 안에 어떤 여성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집 안에는요,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성은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카나가와현 경찰은요, 10일 그 시신의 신원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바로 그 피해자는요, 미용사였습니다. 자, 미용사의 직업을 갖고 있던 이 여성은요, 사실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타노시의 한 미용원에 그 헤어샵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후지 카나시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경찰들 말에 따르면 8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일 오후 5시 45분쯤에 같이 일하던 직장 상사 남자 2명이 그녀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결근한 사람이 아닌데 왜 안 오지? 왜 연락도 안 되지? 라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집에 찾아갔더니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거죠. 자, 그녀의 시체를 봤을 때는요, 사후 한 이틀 정도가 경과한 걸로 발견됐고, 목에서 끈으로 졸린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이 살인사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자, 오우지 씨는요, 7일날 당시에 미용실에서 자신의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의 현장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몸을 봤을 때는요, 눈에 띄는 외상이나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에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체는 사후경직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후경직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은 뒤에 몸이 이렇게 굳는 거를 사후경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후경직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언제 죽었고 언제 사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대충. 자, 이러한 이유로 이 오우지 씨는요, 아마 7일 밤부터 8일 새벽 그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자, 오우지 씨가 사망했을 때 방에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자, 한편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오우지 씨 방 앞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있었다 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젊은 남자의 모습을 본 건 바로 8일 밤이었어요. 자, 방 앞에서 목격된 어떤 젊은 남자.
자, 지금까지 그때 당시의 수사로는요, 구체적으로 그 남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건지 어떤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자, 그녀의 시신은요, 그녀가 소파에다가 등을 이렇게 대고 누워 있었고요,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하체는요, 담요 같은 것이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는 밧줄 자국으로 보여지는 뭔가 그 지푸라기 같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선? 밧줄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전선 같은 걸로 목이 이렇게 졸려 있었던 같은 얇은 흔적이 있었대요. 얼굴에 뭔가 우혈이 있었는데 사실 목 이외에 뭐 다른 곳에 막 그녀가 반항해서 옷이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그녀의 옷이 막 이렇게 돼 있다든지 주변이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널브러져 있었다든지 그런 건 없었대요. 너무 깨끗하게 누워 있었다는 거지. 이불을 덮은 채. 자, 그리고 실내에도 피나 이런 혈흔 같은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집은 로프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로프트가 어떤 건지 알죠? 약간 그 2층 방 하나 있는데 여기에 뭐 2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있다던가 그런 집을 로프트라고 하는데 그 로프트에는요. 그 로프트 근처에 콘센트가 있었는데 그 콘센트에 꽂혀있던 전기 코드가 로프트에 이렇게 걸쳐진 채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현관은 열려 있었지만 방 안에 열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들어올 때 문을 깜빡하고 잠그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녀와 방에 누군가 같이 있었고 그 누군가가 밖으로 나갈 때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연체로 나간 건지 그건 그 당시엔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이게 도둑의 소행인가라고 해서 그녀의 물건을 막 이렇게 검사를 해봤지만 사실 그녀가 사용하고 있었던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지는 당시에는 뚜렷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에는요, 수사원들이 분주하게 출입을 하면서 그녀의 물건과 그녀의 집안을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맨션이나 계단 부분에는요, 이렇게 모두 블루시트로 덮여 있었죠. 자, 주변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면서 경계선이 이렇게 쳐져 있었다가 당시 10일에 새벽에 그 경계선은 풀렸다고 합니다. 자, 카나가와 현경 수사 1과는요, 10일날 그녀의 부검을 하고 나서 부검 결과가 그녀가 죽은 이유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살인사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항한 흔적이 없고 그리고 끈이 묶은 것이 시체 근처 로프트 위에 그 줄이 달려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당시 경찰의 결과였어요. 그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래, 저항한 흔적도 없고 반항은도 없고 주변도 깨끗하고 그녀의 흔적도 깨끗하니까 자살한 게 아닌가. 로프트 위에도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목이 졸라 맺었다가 이렇게 죽은 게 아닌가.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녀의 하반신에 담요가 이렇게 덮여 있을 리가 없잖아요. 소파에 기댄 채 이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고, 그쵸? 그리고 목을 졸려가지고 그 줄이 풀렸다면 뭔가 매듭 같은 게 아마 조금 있거나 아니면 그녀의 이렇게 얼굴 바로 근처에 있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불을 이렇게 덮고 담요를 여기까지 덮고 목을 맨 채 이렇게 죽었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앉아서 죽을 거면 뭐 방문 손잡이에다가 줄을 걸었다던가 했을 텐데 굳이 로프트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럼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매달렸어야 했을 텐데 만약에 줄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럼 떨어진 채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야지 소파에 이렇게 기댄 채 이 담요를 덮고 죽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살인 사건인지 자살 사건인지는 아직 그때 막 이렇게 경찰들도 헷갈려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자,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날 같이 일하던 미용실 동료들은요,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가게에 있었던 그 남성 매니저는요, 출입구에서 보도진들이 막 이렇게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가 죽은 게 왜 자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원한 관계는 누구입니까? 라면서 막 그 보도진들이 막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는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면서 입을 꾹 함구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11일에도 현장 검증을 계속해서 실시했고 사건인지 자살인지 이 양면의 모두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한 명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의 이름은 무라카미 토오루. 당시 나이 39살의 무지개 남성이었습니다. 백수였단 말이죠. 자, 이 남자의 정체는요, 바로 그녀와 당시에 교제한 걸로 알려졌던 남성이었습니다. 자,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실 그가 처음부터 직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장거리 트럭 운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홋카이도의 삿포로시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직장에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 카나가와 현도 방문을 자주 했었던 걸로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제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네, 그 지리도 꽤나 익숙했었던 남성이었죠. 자,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살고 있던 무라카미 토오루 용의자는요,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의 일로 카나가와 현내를 방문했을 때 이 오우지 카나씨의 아르바이트 장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를 이용해서 자주 현장 주변을 방문했고, 오우지 카나씨와 되게 더욱 자주 만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카나가와 현내를 방문한 것이 경찰의 취조로 밝혀졌습니다. 자, 17일 행방을 찾고 있던 수사원이 그의 이제 행방을 밝혀냈고 17일 아침에 그를 살인 용의로 체포합니다. 자, 그리고 18일 새벽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카나가와 현경 사가미 하라미나미서에 그가 이렇게 옮겨지게 된 거죠. 자, 조사에 따르면 무라카미 토오루 씨는 오우지 씨와 몇 번 만났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두 명에게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고 밝혀지게 되죠. 자, 그녀가 사망한 뒤에 그의 본가가 있는 삿포로로 아예 옮기고 자기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본가 아니면 자신의 지인 집 이렇게 등등등등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범인인지 밝혀졌냐. 일단 오우지 집에서 이 무라카미 피고의 DNA가 발견된 거죠. 그리고 교제 상대했던 그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잖아. 뭐 둘이 사귀는데 집에 올 수도 있지. 그래서 DNA나 지문만으로는 그의 범행을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7일날 밤에 그녀의 집 근처 방범 카메라 CCTV에 그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 여자친구고 사귀고 교제하는 사이면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녀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그 동네에 갔다 라고 하면 또 이것도 범행의 용의자로서 그런 증거가 미비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녀의 목 졸린 부분에 그의 지문이 발견된 거야. 목 졸렸는데 그의 DNA가 발견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경이 2017년 2월 삿포로 시내에 있던 무라카미 피고를 체포했고, 첫 공판에서 그를 의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그녀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자, 무라카미 피고와 그녀의 만남, 그 둘은 2016년 4월에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오우지 카나씨, 그녀의 직업은 아침에는 미용사, 헤어드레서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고,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자, 호스티스를 하고 있었던 그녀. 자, 사실 이 둘은 손님과 헤어드레서로서 만난 게 아니었고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와 손님으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자, 그녀가 부업으로 일하고 있었던 유흥업소의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들은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라카미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돼요. 어떤 이상한 행동이냐? 바로 대량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뭐 연인들끼리 일어났어? 지금 뭐해? 밥 먹었어? 이 정도의 메시지 정도야. 뭐 연인 사이에 당연한 건데 그의 메시지는 너무너무나도 그녀를 속박했습니다. 일어났어? 지금 어디 있어? 누구랑 있어? 어디야? 사진 찍어서 보내봐. 지금 누구랑 있는데 진짜 누구랑 있는 게 맞아? 남자랑 있어? 누구랑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집착을 하게 된 거죠. 자, 무라카미는요, 그녀가 만약에 일이 바빠가지고 답장이 좀 늦거나 그러면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아. 왜 답장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데? 너 거짓말한 거지?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라면서 그녀의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대요. 그리고 그녀가 나 지금 친구랑 있어. 지금 연락하기 조금 힘들어. 친구랑 얘기 좀 할게. 이따 연락할게. 라고 응답을 하면 진짜 친구랑 있어? 사진 찍어 보내봐. 거짓말하는 거지. 알았어, 믿어. 그러니까 사진 찍어 보내라니까? 사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그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무라카미 피고는요, 그녀와 긴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때면 이러한 문자를 보냈대요. 하이, 후레시카토.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하이, 후레시카토가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내가 토모미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야쿠자 말투에서 전해져가지고 일종의 젊은이들이 쓰는 약간 슬랭 은어 같은 건데, 하이, 후레시카토, 이거는 알았다, 무시당했네. 이게 다 무시한다고? 다 무시한다고 지금? 무시하네. 알았다. 하면서 하이 후르시카토 라고 보낸 거야. 무시하겠다. 무시한다.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쓰이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카나씨가 점점 그와의 교제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누군가가 나에게 집착을 하고 24시간 내내 이렇게 집착을 한다면 어떤 누가 순탄한 연애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던 그들의 교제 사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라카미가 그녀에게 너 이제 거기 그만둬. 나랑 만나는데 밤에 왜 이래? 남자한테 술 따르고 싶냐? 일 그만두라니까? 못 참겠어. 왜? 남자들한테 실실 웃으면서 돈 받는 게 좋나봐? 라면서 그녀에게 유흥업소를 그만둘 것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의 생활비라든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그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나 아직 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미용실에서 버는 돈으로는 내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알바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모르고 만난 거 아니잖아. 당분간만 이해 좀 해줘. 라면서 그를 설득했어요.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아침에는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밤에 일할 수 있는 데는 이런 술집이나 이런 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라면서 남자친구를 설득을 했지만, 남자가 이게 설득을 당하겠어? 맨날 전화를 하는데 맨날 문자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러고 동영상 찍어 보내라 그러는데, 이런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술집에서 일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둘이 만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만나기로 했던 날짜는 6월 5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오우지 카나씨는요, 남자친구에게 미안해. 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만날 것 같아. 미안. 이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실제로는 유흥업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이 일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겠죠. 그럼 남자친구인데 사실 몸이 아파서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하고 밤에 술집으로 출근을 한 거야. 그런데 이 끝없는 의심에 빠진 이 남자가 가만히 있었겠어? 그가 드디어 마지노선을 넘고 맙니다.
그는 그녀가 일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이름으로 나 카나 지명이요 라면서 가명으로 그녀가 일하고 있는 유흥업소에서 그녀를 지명을 해요. 자, 그 지명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지명이라는 거는 그 가게에 가면 그 초이스를 하는 거야. 단독으로. 그래서 나는 쟤 옆에 앉혀줘. 난 쟤랑 술 먹을래. 라고 해서 그 어떤 더 플러스 되는 돈을 내고, 지명을 해서 그녀를 이렇게 앉힐 수 있어. 그리고 그녀를 지명을 했는데, 이 그녀가 느낌이 쎄한 거야. 아니야. 그 남자일 거야. 아니. 라고 해서 그 일본에서는 NG라고 하는데 NG 손님이 있어요. NG 손님이 뭐냐면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그 손님 받지 마. 나 그 손님 예약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이 남자를 무라카미를 NG 손님으로 등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가 전화가 오면은 NG라고 해서 안 돼요. 예약 안 됩니다. 라면서 이제 뺀지를 놓는 거지. 그래서 그날 그녀의 약간 뭐 이상한 촉으로 그를 뺀지를 놓게 돼. NG 손님으로 해서 둘은 결국 대면하지 않았어. NG 손님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그래갖고 이 남자애가 어떻게 나를 거짓말했어. 분명히 딴 놈이 있다니까? 거봐, 내 느낌이 왔잖아. 분노에 이르게 되죠. 그의 분노가 점점 정점에 달하고 사건이 일어난 그날, 그 전날, 그 전전날 그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녀를 만난 게 전전날, 사건이 일어나기 전전날부터 계속 메시지를 보내다가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6월 10일에는요 메시지를 하나 보내놔요. 전화도 한번 해요. 그리고 연락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은요, 이 검찰 측도 그렇고 경찰들도 이 메시지를 카모플라주라고 지적을 했어. 이 카모플라주가 뭐냐면 위장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여자친구를 죽여놓고 마치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녀가 죽은 다음 날까지도 일부러 연락을 한 거야. 하지만 평소처럼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연락 한두 번 하고 메시지 몇 개 보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을 싹 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야. 자기의 어떤 그런 난 죽은지 몰랐어요. 진짜요. 내가 메시지도 보냈다니까. 너 전화한 거 보면 아마 알걸요? 이렇게 한번 뽑아봐요. 이렇게 말하려고. 자, 그럼 그래서 무라카미 피고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녀가 죽은지 안 건 11일이에요.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알았다. 그 다음날 알게 되었다. 그녀 시신이 발견되고 그 다음날 난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죽은지도 몰랐는데 왜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한 거야. 그렇지만 사실 그녀에게 매일 집착하고 매일 막 그 짧은 답장이 없는 그 순간에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남자가 연락이 하루 종일 없었는데 하루 이틀 동안 연락이 하나도 없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그녀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랬다는 게 앞뒷말이 조금 안 맞았던 거죠. 자,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졌던 거야. 뭐 전화 안 받으면 음성 메시지 남기고 둘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전화, 이력 이렇게 집착이 아닌데 11월부터 연락이 없으니까 경찰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너무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결국 2017년 2월 무직이었던 당시 무라카미 토오루 피고를요 체포하였고 요코하마 지검은 같은 해 3월 살인죄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자, 사실 그녀의 지인에 따르면요, 이 카나 씨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미용실에서 3년 가깝게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왁자지껄하고 밝고 쾌활한 성격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걔는 원래부터 머리카락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굉장히 착한 아이였고 굉장히 자상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밝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친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게 그녀의 모든 지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녀. 그녀가 일하던 그 하타노시의 미용실 홈페이지는요, 그녀의 블로그가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술을 연마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동료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이나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 그리고 그녀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던 사진들이나 그녀의 글들이 그 블로그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자, 그녀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 사실 그녀는요, 학창 시절 때부터 신문 배달,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학비를 벌어야만 했었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효도도하는 굉장히 착한 딸이었던 거지. 자, 그녀의 유족은요, 그녀의 부모님들은 내 둘도 없는 딸을 왜 죽였냐. 내 딸을 돌아오지 않은데 이 복장 터지는 이 서름을 어떻게 할 거냐. 저 자식은 사형시켜야 된다면서 그녀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어요. 결과가 있나 없나 찾아봤는데 아직 이 사건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살인죄로 들어갔기 때문에 최하 5년에서 최대 뭐 무기징역이나 뭐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마 그에게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자, 오늘은요, 2명의 너무나 이상한 헤어드레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우트로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일본의 이상한 헤어드레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